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시어머니가 손주를 5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며느리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한다며 부탁했고 시어머니는 기꺼이 손주를 돌봐왔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손주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한 말이 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5년 동안 손주를 키운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올해 68세이십니다. 남편은 70세이고 둘 다 건강한 편입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손주는 2명입니다. 첫째는 6살 여자아이, 둘째는 3살 남자아이입니다.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며느리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대기업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아들도 중견기업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 다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봐주실 수 있겠냐고 말이죠.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이가 너무 어리고 개인 보육교사를 쓰기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할머니가 돌봐주시면 아이도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고민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매일 돌봐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60대에 접어들었고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부탁했습니다. 1년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손주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쁘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손주가 오면 온종일 재롱을 부리는 게 귀여웠고 할머니를 보며 웃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7시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데리러 왔습니다. 정확히 12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야 했습니다. 주말에는 며느리 부부가 아이를 돌봤지만 가끔 급한 일이 생기면 주말에도 맡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체력적으로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돌도 안 된 아기를 돌보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하루 종일 아기에게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시간이 길어서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아기를 돌보다 보니 무릎 관절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년만 하면 되니까요. 며느리도 고맙다고 인사를 자주 했고 아들도 가끔 용돈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돈이 필요해서 손주를 돌본 게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대로라면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다시 부탁했습니다. 조금만 더 봐달라고, 아이가 아직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난감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힘들게 돌봤는데 또 연장하자는 겁니까? 하지만 며느리가 울먹이며 부탁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또다시 연장을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를 임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신 중에 어린이집 적응시키기가 힘들다고, 출산하고 나면 제대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연자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며느리를 보니 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첫째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출산 휴가 6개월을 쓰고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둘째까지 함께 봐달라는 겁니다. 사연자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 하나도 힘든데 둘째까지 맡기겠다는 겁니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3살이니까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지만 둘째를 혼자 맡기면 첫째가 서운해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할머니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당황했지만 또 승낙했습니다. 손주들이 서운해한다는 말에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게다가 첫째가 이미 할머니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내면 적응하기 힘들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둘을 함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3살, 두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큰아이가 밥 먹을 때 작은아이가 울고 작은아이를 재울 때 큰아이가 놀아달라고 포쳤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작은아이가 밤에 자주 깼기 때문에 아침까지 푹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에 데리러 와서 재우고 아침에 다시 데려왔지만 가끔 밤에도 아이를 맡기는 날이 있었습니다. 회식이 있다거나 야근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허리는 더 이상 펼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아이들을 안고 들어 올리는 일이 많아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긴 겁니다.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맡긴 채로 병원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에게 하루만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난처해했습니다. 직장에서 휴가를 쓰기 어렵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직장인이니까 쉽게 휴가를 쓸 수 없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이대로 가다간 더 큰 병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아이들이 왔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새 첫째는 5살, 둘째는 2살이 됐습니다. 사연자분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5살이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워야 할 나이라고 할머니. 집에만 있으면 발달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유치원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부담이 조금 줄어들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다 대기자가 많아서 당장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더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연자분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년이면 또 1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또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보면 미운 마음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첫째는 6살, 둘째는 3살이 됐습니다. 총 5년째 손주 육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건강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무릎 관절도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려면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야 하니까요. 남편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아내가 매일 손주 돌보느라 시간이 없으니 자기도 갈 곳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사연자분도 그게 미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연락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포기했습니다. 오로지 손주 육아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사연자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니까 둘째만 봐도 되지 않겠냐고.
아니면 둘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꼭 해야 할 말 같아서요. 사연자분은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혹시 감사하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맡기고 싶다는 말일까요?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아이들 봐주셔서 감사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아이들 교육 상태가 좀 걱정돼요. 첫째가 또래보다 발달이 늦은 것 같고 둘째도 말이 좀 느린 편이에요. 전문가들 말로는 할머니가 돌보면 자극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대요. 사연자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5년 동안 손주를 돌봐줬는데 돌아오는 말이 발달이 늦다는 겁니까?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도 알아보고 있고요. 아이들한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물론 지금까지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교육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연자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5년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말도 반납하고 건강도 버려가며 손주를 키웠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없이 이제는 발달이 늦다고 탓하는 겁니까?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요즘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충치도 생겼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너무 많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줄여주세요. 사연자분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식을 준 것도 스마트폰을 보여준 것도 다 아이들을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는 모르는 겁니까?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한 마음은 정말 크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는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예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연자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연자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쏟은 정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발달이 늦다고, 간식을 너무 준다고, 스마트폰을 너무 보여준다고 탓만 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냐고 며느리가 너무하다고 분노했습니다. 당장 아들에게 전화해서 따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손주들도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참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들었다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섭섭해 하셨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아내 말도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엄마가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손주들을 키웠는지 아느냐고, 엄마. 건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문 기관에 맡기는 게 아이들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쉬시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허탈했습니다. 쉬라는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용만 하고 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엄마를 이용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수고비라며 200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사연자분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운 게 돈으로 계산될 일입니까? 아들은 난처해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감사하다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됐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연자분은 아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등록했다는 연락만 받았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5년 동안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던 집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손주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말을 배울 때,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며느리에게 연락해서 손주들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했지만 여전히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손주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할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벌써 할머니를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사연자분은 손주들을 안으려고 했지만 아이들은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안하다며 아이들이 요즘 낯을 많이 가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한테 할머니를 멀리하라고 가르친 것 같았습니다. 명절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보다 엄마한테만 붙어 있었고 며느리는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보던 사이였는데 한 달 만에 완전히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자랑을 했습니다.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영어를 많이 늘었다고 발달 검사도 받았는데 이제는 정상 범위라고 자랑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돌볼 때는 발달이 늦었는데 유치원 다니면서 나아졌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사연자분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가족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고 아들 부부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사연자분은 병원에 갔습니다. 미뤄뒀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허리 수술이 필요하다고 무릎도 수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무리한 결과였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수술 받는다고 병원에 좀 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다며 수술 당일에만 잠깐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수술 당일 아들은 정말 잠깐만 들렀습니다. 수술 전에 10분 정도 있다가 회사 가야 한다며 떠났습니다.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분은 수술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우느라 망가진 몸을 수술하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곁에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남편이 간호해줬습니다. 아들은 이틀에 한 번씩 전화로 안부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자로 쾌유를 빈다는 말만 보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회복하는 동안 사연자분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5년 동안 손주를 키운 게 잘한 일일까? 아니면 잘못한 일일까?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도 손주 육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예쁜데 너무 힘들다고 며느리나 딸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습니다. 자기는 손주 육아를 하면서 돈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반대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게 무슨 일이냐고 그냥 할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고 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정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돈을 받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해주는 게 맞는 걸까요?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몇 달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가족이 또 왔습니다. 손주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낯설어 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들 자랑만 했습니다. 영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다고,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 학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괜찮겠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봐주셔서 어린이집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그 돈으로 학원을 보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돈으로 계산한 거였습니다. 어린이집비를 아끼려고 할머니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학원에 보낸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어머니 덕분에 아이들 교육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혀 감사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손주 육아는 절대 안 한다고,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자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며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키운 아이들인데 이렇게 멀어져도 되는 걸까요? 혹시 자기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친구는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당연히 서운해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둬야 할까요? 손주들을 계속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며느리와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해볼까 고민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서운한지,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말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절마다 손주들을 보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1년에 몇 번 보는 남이 된 것 같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아이들 자랑만 합니다. 학원에서 상을 받았다고, 영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5년 동안 키운 덕분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사연자분은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거절했어야 했나? 처음부터 손주 육아를 하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돈을 받았어야 했나? 명확한 조건을 정하고 시작했어야 했나?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5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변에 손주 육아를 부탁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조언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한번 시작하면 끝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명확히 하라고, 기간도 정하고 보상도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그런 조언을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손주는 그냥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조건을 따지는 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하다고, 건강과 시간을 희생하는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수술 후 재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는 걷는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무리한 결과는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미뤄왔던 여행입니다. 제주도도 가고 유럽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손주 생각도 조금은 덜하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났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가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었습니다. 5년 만에 찾은 자유였습니다. 손주 육아에 묶여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손주들 생각이 납니다. 그 아이들이 잘 크고 있는지, 건강한지,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하니까요. 가끔 아들이 전화합니다. 안부를 묻고 건강은 어떤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거의 연락하지 않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만 문자를 보냅니다. 예전에는 매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묻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걸까요? 며느리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5년 동안 손주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보다 불만이 더 많았던 며느리가 잘못한 걸까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며느리가 너무했다고 당연히 서운해할 만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좋게 생각하라고 손주 키우는 게 힘들긴 해도 그래도 예쁜 기억도 많지 않냐고 합니다. 사연자분도 인정합니다. 물론 힘들었지만 행복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한 시간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처음 할머니라고 부를 때, 그런 순간들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기억들이 며느리의 한마디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발달이 늦다는 말, 간식을 너무 준다는 말, 스마트폰을 너무 보여준다는 말, 그 말들이 5년의 노고를 한순간에 무시해 버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받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감사와 존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육아 방식을 탓했습니다. 전문 기관이 더 낫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5년 동안 매일 손주를 돌봐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며느리 세대는 다 그런 건가 싶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나 시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며느리가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친구들 중에는 며느리나 딸이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주 육아를 도와주면 용돈도 넉넉히 주고 선물도 자주 하고 여행도 보내준다고 합니다. 왜 자기 며느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가 며느리를 잘못 대한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아내 교육을 잘못한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 손주들은 더 컸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둘째는 유치원에 다닙니다. 가끔 사진을 보내오는데 많이 컸습니다. 할머니가 키우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사연자분은 가끔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힘들었지만 손주들과 함께했던 그때로 말입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 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요. 주변 할머니들에게 조언합니다. 손주 육아를 하더라도 선을 지키라고 자기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딸과 명확한 약속을 하라고 기간도 정하고 보상도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할머니들은 그런 조언이 너무 차갑다고 합니다. 손주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조건을 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분은 생각이 다릅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존중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삶을 지키는 것은 별개입니다. 손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 건강과 시간을 모두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예쁘니까, 며느리나 딸이 부탁하니까, 아들이 어려워하니까 결국 승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사연자분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기간을 명확히 정했어야 했습니다. 1년이라고 했으면 1년만 하고 끝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연장을 승낙했고 결국 5년이 됐습니다. 그 5년이 건강을 망쳤고 며느리와의 관계도 망쳤습니다. 얻은 건 상처와 후회뿐입니다. 손주들과의 추억도 있지만 그것마저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색이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손주 육아를 하고 계신가요? 손주 육아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절하면 냉정한 시어머니나 외할머니가 되는 것 같고 승낙하면 자기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도 정답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옳았는지 며느리가 잘못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손주는 여전히 예쁩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가끔 며느리가 변할까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일을 후회하고 사과할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편만 듭니다. 엄마의 서운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엄마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외롭습니다. 5년 동안 손주를 키웠는데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남편만 편이 되어주지만 남편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위로받습니다. 친구들은 사연자분 편을 들어줍니다. 며느리가 잘못했다고 당연히 서운해할 만하다고 말해줍니다. 그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상처는 계속될 겁니다. 명절 때마다 불편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에게 직접 말해야 할까요? 그때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5년 동안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야 할까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잊고 앞으로만 보고 살아야 할까요? 손주들과의 관계라도 지키기 위해 참아야 할까요? 사연자분은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민하지만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손주들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어머니가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요? 손주 육아는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며느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걸까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배려하는 태도, 그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원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5년의 노고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명절만 되면 그때 일이 떠올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처가 아물까요? 며느리와 화해할 날이 올까요? 손주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손주 육아를 하는 할머니들,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며느리나 딸들,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명확한 약속을 해야 합니다. 기간, 시간, 보상, 모든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머니는 손주를 돌봐준 것에 대한 보상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며느리나 딸은 그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할머니들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손주는 사랑으로 키우는 거지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봅니다. 며느리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손주 돌봐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인식의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할머니는 더 감사받고 싶어 하고 며느리는 충분히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의 간극이 문제입니다. 사연자분도 그랬습니다. 며느리는 나름 감사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매달 30만 원도 줬고 감사하다는 말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부족했습니다. 5년의 희생에 비하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대화 말입니다. 할머니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해야 하고 며느리는 그걸 경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가 쉽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 기분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괜찮은 줄 압니다. 서로 솔직하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사연자분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1년만 하겠다고 연장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5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도 바로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5년의 노고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고 그래서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할까요? 며느리를 불러서 솔직하게 이야기할까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말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손주들도 컸으니까요.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며느리가 셋째를 낳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봐달라고 부탁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연자분은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절대 안 한다고 이번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서운해할 겁니다. 왜 안 봐주냐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굽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건강과 삶이 더 중요하니까요. 손주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 나이입니다. 남은 시간을 자기를 위해 쓰고 싶습니다. 남편과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습니다. 5년을 손주 육아에 바쳤으니 이제는 자기 차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후회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앞으로는 자기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손주 육아를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하실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도 소중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며느리나 딸이 되실 분들께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손주를 돌봐주시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큰 희생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작은 배려와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지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관심, 그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이런 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